꾸준히 요구되었던 청년, 여성층의 정치 참여 확대. 하지만 중앙은 물론 지방 정치 현장의 문턱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실제 생활 정치 현장은 어떤 모습인지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캠프 페이지 토양 오염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 보고서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축구장 5개 크기의 토지가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해당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며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저녁 모임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 골목 상권 곳곳에선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모습인데 정작 바깥 소비 문화가 바뀌면서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가 LG 헬로비전을 찾아 출마 결심했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국방부가 춘천 캠프 페이지 토양오염 조사 보고서 전문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기름에 오염된 토양 면적만 축구장 5개 크기에 달했는데요. 발암물질인 벤젠과 카드뮴 등에 의한 지하수 오염도 확인됐습니다. 현재 정화 작업은 절반가량 진행된 상황인데 최근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며 작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의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기름에 오염된 토양의 면적만 32,511제곱미터. 최고 농도는 기준치의 100배 이상을 초과했습니다. 23개 지점의 지하수도 기름은 물론 벤젠과 카드뮴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됐습니다. 현재 국방부의 1차 정화 작업은 절반가량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장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며 작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개된 보고서에는 10년 이상 심각한 오염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범위가 점점 넓어졌다고 명시됐습니다. 현장에는 묻혀있던 기름통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작업이 늦어질 경우 오염 범위가 계속 넓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화공사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가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견된 그 매장 문화재는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이후에 정화 공사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발굴된 매장 문화재는 집터와 주춧돌 등으로 조성 시기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는 문화재 정밀 조사를 거친 뒤 정화 작업을 재개할 예정인데 2차 정화 현장은 아직 작업 방식과 예산 규모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춘천시는 오는 7월까지 관련 협의를 마친 뒤 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부지는 현재 정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화 설계가 6월까지 끝이 나면 국방부와 이를 토대로 7월 말까지 2차 부지에 대한 예산 협의를 통해서 부실 정화 논란에 이어 지난 2010년 자체 검증 포기까지 여러 차례 홍역을 겪었던 캠프 페이지 오염 토양 정화 작업. 문화재 발굴에 또다시 발목이 잡히면서 작업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10년 넘게 끌어오던 정화 작업이 또다시 중단됐다고 하니까 지역민들의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난 2010년 춘천시가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며 한 차례 자체 조사를 포기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화 작업에 대한 의구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한 정기 점검과 투명한 결과 보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노력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과 여성층의 생활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공천 과정에서 실제 여성층 할당제나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의 정치 참여는 늘었을까요? 통계를 통해 강원도 내 여성과 청년 정치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김수아 기자입니다. 강원도의회 임시회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50대에서 60대 중년 남성입니다. 여성 의원들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30대 청년 의원은 단 1명뿐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뽑힌 강원도 선출직 공무원 중 40세 미만 청년은 총 6명, 전체 210여 명 중 약 2.8%에 해당합니다. 애초에 출마했던 청년 후보 자체가 적었습니다. 4년 전 강원도 내 예비 후보는 890여 명이었고 이 중 청년은 70명으로 7.6%에 해당합니다.
이번 6월 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청년 후보 비율은 어떨지 살펴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강원 지역 예비 후보는 22일 기준 620명, 이 중 40세 미만은 21명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가 17명으로 대다수이고 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당내 교육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당내에서 적절하고 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당의 정체성과 또 이런 비전들을 현장과 삶 속에 녹여낼 수 있는 정치. 청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그런 플랫폼이나 아니면 정당 차원에서 단순 모집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유. 그나마 여성의 정치 참여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도내 여성 후보자는 106명, 지난 5대 81명, 6대 94명으로 매 선거마다 도내 여성 출마자는 10명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이 중 50%에 달하는 46명이 당선돼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22일 기준으로 여성 후보자 약 100명이 출사표를 던져 비중은 전체 예비 후보의 16%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성 중에서도 청년 여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성을 배려하고 이렇게 우대하는 그러한 여성들한테 인센티브 도입은 하나 아직까지는 대단히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그 미래이자 중추인 여성 중에서도 청년 여성들이 좀 나서야 된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의회 의원 30% 이상을 청년과 여성으로 공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기초단체장과 지역의회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과 청년, 여성, 장애인 등에게 가산점 20%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과 여성의 전반적인 정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22일 오후 1시 35분쯤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산림청 진화일기 16대와 인력 10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최대 풍속 초속 17m의 강풍이 불며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산림당국은 일몰 전까지 주불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야간 산불 확산 감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양양을 비롯한 영동 전 지역은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돼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주불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화재의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2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B양 등과 강원도 내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게임을 빌미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C군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뜨린 D양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10년마다 0.2도씩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절과 절기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봄은 조금 더 따뜻해졌고 여름은 일찍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늦어지고 겨울은 예전보다 덜 추워졌다고 하네요. 물론 겨울의 길이도 짧아졌습니다. 24절기는 농사의 기준이 되어 왔는데 이마저도 기온이 오르면서 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각 국가마다 또 각 도시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고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지 않더라도 이 환경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이겠죠. 4월 22일 52번째 지구의 날입니다. 환경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큰 프로젝트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의 노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죠. 집에서 안 쓰는 전등을 끄고 또 페트병의 라벨을 떼어내서 분리수거하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지구를 살리는 희망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저녁 모임이 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회복을 기대하는 바람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의 매출이 회복 가능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바깥 소비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도심 상업지역 일부엔 발길이 늘고 있지만 골목 상권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과 상관없이 늦은 시간까지 사적 모임을 갖는 일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해제됐지만 그러니까 습관화된 것 같아요. 이제 밥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가볍게 한잔하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종전에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는데 그 일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보면 코로나 1년 차였던 2020년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2019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 업종은 85.2% 감소했고 교육 서비스 업종은 66.4%, 숙박 음식점 업종은 56.8% 감소했습니다. 한 해가 더 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코로나 이전 모습을 다시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인들은 코로나가 남긴 생활 습관과 소비 성향이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금방 풀리진 않을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다 소상공인들이 다 대출을 거의 다 받은 상태잖아요. 힘들어서. 그러면 풀린다 그래도 그걸 벌어서 또 그거 갚아야 나가야 되잖아요. 음식점에서는 이제 직접 와서 사 먹는 손님이 줄고 포장해 가거나 배달을 시켜 먹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늘면 음식값을 올리거나 영업이익을 줄여야 하는데 손님이 많지 않은 가게는 음식값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배달이 지금 현재 그 매일 그 매출액의 20%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배달은 막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적자가 늘어가는 상인들은 매출 회복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기간이 2년이 넘다 보니까 이거를 폐업을 해야 되나. 폐업을 하면은 이것도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잖아요. 또 뭐 사업자 그 폐업을 하면은 정부에서 대출 소상공인 받은 거를 다 갚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기다려온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바뀐 소비 문화에 적응하며 다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는다는 건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홍천군이 다음 달 말까지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신청일까지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입니다. 농업인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당 70만 원이 홍천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온라인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적격 심사를 거쳐 오는 8월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양양군이 양양 전통시장 내 개별 점포 64곳에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화재 감지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점포 내에 설치된 무선 감지기가 화재의 원인을 감지해 소방서와 점포주 등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양양군과 소방서 상인회는 감지시설 시연을 통해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시범 운영을 완료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속초 중학교 이전 문제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2027년 3월 남북권에 개교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남북권은 지난 2016년 이후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속초 전체 인구의 4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부권에만 속초중학교를 포함해 4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어 속초중학교의 남북권 이전 여론이 높았는데요. 속초중학교는 남북권인 조양동 891번지로 특수학급을 포함해 25학급 672명 규모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몰인 정선몰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정선몰은 강원도에서 운영 중인 강원마트에 속한 온라인 쇼핑몰로 입점 대상은 군내 직접 제조 및 생산 소상공인,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업체 등입니다. 군은 37개의 입점 업체를 선정하고 마케팅 교육 및 상품 페이지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